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놀라운 발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베이징 비키니 현상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화되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베이징 비키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상한 이름이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이징 비키니는 중국 남성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배를 드러내고 다니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인 남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당당하게 배를 드러내고 다니는 겁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지하철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식당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네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열악한 전력 공급 상황 때문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여름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둘째, 에어컨 보급률이 낮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아직도 에어컨이 없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셋째, 폭염에 대처하는 방식이 원시적입니다. 현대적인 냉방시설 대신 그냥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1. 안정적인 전력 공급.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국전력공사, 케이프쇼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신뢰도는 99.9% 이상을 자랑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집에서 에어컨을 틀 때 전기가 나갈까봐 걱정하신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런 경험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2. 높은 에어컨 보급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에어컨 보급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즉, 10집 중 9집은 에어컨이 있다는 뜻이죠. 거의 모든 가정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에어컨 있으시죠? 요즘은 에어컨이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3. 선진화된 도시 인프라.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폭염에 대비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도심 곳곳에 쿨링 포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시원한 물 한 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늘막도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 덕분에 뜨약볕을 피할 수 있죠. 또, 무더위 쉼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쉬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시설들 덕분에 우리는 더위를 피해 옷을 벗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더워도 상의를 벗거나 배를 드러내고 다니는 일은 거의 없죠. 이는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옷을 벗은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더워도 참고 옷을 입고 다니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일본 여행객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 여행객 요시다 씨의 말을 들어볼까요?
한국에 와서 놀란 점 중 하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공의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의 눈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교.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볼까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1인당 GDP를 볼까요?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약 34,000달러, 중국 약 12,000달러.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중국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실감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중국보다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기술혁신 지수를 볼까요? 세계 지식재산기구 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를 보면 한국 6위, 중국 11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힘입니다. 환경 정책에서도 우리나라와 중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여전히 석탄 발전소를 늘리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결국 삶의 질 차이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질이 중국보다 훨씬 좋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OECD가 실시하는 PSA,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중국도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가 크고 지역 간 교육 수준 차이도 심각하다고 해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디서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의료 시스템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게다가 최첨단 의료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 병원들이 전국에 분포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서 큰 격차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의료 서비스 수준 차이가 크고 의료비 부담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중국보다 높은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나시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베이징 비키니 같은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발전상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닐까요?